일상 속에서 문득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한 적 있으신가요? 나 왜 이렇게 욱할까? 이게 내 문제일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민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욱하는 성향은 단순히 당신의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주팔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일주가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에너지의 발현이죠. 마치 강한 물살을 가진 강물이 때로는 경류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너지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욱하는 기질은 결코 지워야 할 단점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고 활용해야 할 잠재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욱하는 기질이 강하다고 알려진 주요 일주들의 특징과 각 일주가 가진 핵심 기운을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료일주입니다. 특징: 을목대 유금, 날카로운 비판, 예민한 감각, 예리한 통찰력, 섬세한 예술성. 부드러운 을목이 날카로운 칼날인 유금 위에 앉아있는 형상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예리한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의 욱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시 사례: 팀의 리더 A씨는 팀원들이 공들인 기획안의 사소한 오탈자부터 논리적 허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팀원들은 상처받았지만 그의 지적대로 수정된 기획안은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였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은 무딘 망치가 아닌 오차 없는 레이저와 같았습니다. 을류일주는 이 예리한 기운을 비평가, 전략가 또는 기술 분야 전문가처럼 정확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발휘할 때 가장 빛납니다.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 잠재력은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정축일주입니다. 특징: 정화대, 축토, 속 깊은 고집, 묵묵한 열정, 흔들리지 않는 끈기, 내면의 강인함. 차갑고 단단한 축토 안에 은은한 불꽃이, 정화가 숨어있는 형상이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불씨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들의 욱은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보다는 오랫동안 쌓아온 엉으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사례: 수년간 묵묵히 일해온 직장인 B씨는 동료의 사소한 농담에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동료는 영문을 몰랐지만 B씨의 분노는 그 농담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이 그 순간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축일주는 이 묵묵한 끈기와 뜨거운 열정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에서 발휘할 때 강력한 힘을 냅니다. 쌓이기 전에 내면의 압력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술일주입니다. 특징: 무토대, 술토, 흔들리지 않는 신념, 뚝심, 확고한 리더십, 불굴의 의지. 거대한 산과 단단한 땅이 합쳐진 그야말로 강한 일주의 표본이죠. 이들은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념과 고집을 가집니다. 이들의 욱하는 성향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외부로부터 도전받을 때 나타나는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뜻이 꺾인다고 느낄 때 매우 강하게 맞섭니다. 예시 사례: 새로운 시합을 시작한 C씨는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타협한 제안에도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의 뚝심이 나온 독창적인 사업 모델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술일주의 고집과 신념은 비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운다면 이 기질은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네 번째, 신미일주입니다. 특징: 신금대 미토, 날카로운 바늘, 민감한 감정, 섬세한 예술성, 치밀한 분석력. 보석이나 바늘이 축축한 미토 위에 놓인 형상으로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만듭니다. 이들은 감정에 민감하고 상처를 깊이 느낍니다. 이들의 욱은 무술일주의 폭발과는 다릅니다. 작은 바늘로 찌르듯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사례. 섬세한 디자이너 D씨는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감정적 폭발로 이어지곤 하셨죠. 그러나 그의 감정적 예민함은 뛰어난 미적 감각과 섬세한 표현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신미일주의 예민함은 예술, 디자인, 음악 등 섬세한 감각과 표현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위대한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뿌리를 깊이 탐색하고 건강한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휘일주입니다. 특징: 개수대, 축토, 차가운 겨울비, 폭발적인 사색, 심오한 지혜, 전략적 사고. 차가운 겨울비가 꽁꽁 얼어붙은 축토 위에 있는 형상이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사색적이며 때로는 차갑고 무감각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모습 뒤에는 엄청난 고집과 끈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감정적인 폭발보다는 차갑고 계산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겨울비가 예고 없이 내리듯 그들의 분노는 매우 치명적이고 전략적으로 표출되죠. 예시 사례. 팀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던 이 씨는 동료의 치명적인 오류가 드러나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문제의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차가운 분석은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개휘일주의 냉철한 판단력은 전략가, 컨설턴트, 심리학자처럼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빛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보다는 그 뿌리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 대신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없애려 하지 말고 건강한 통로를 통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욱하기 전에 멈추는 3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웃기 신호를 감지하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멈춰야 합니다. 공간의 마법, 잠시 떨어져 있기.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짧은 산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에 집중하기. 잠시 멈춰서 찰나의 감정 폭발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와 소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욱한 후 관계를 회복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과하세요. 변명 없이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상대방이 느꼈을 상처를 헤아려 보세요. 재발 강지를 약속하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욱하는 기질은 결코 당신이 가진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주가 지닌 강력한 에너지의 표직이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잠재력의 청사진입니다. 을류의 날카로운 통찰력, 정축의 묵묵한 열정, 무술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 신미의 섬세한 예술성, 그리고 개휘의 깊은 지혜는 모두 그 욱하는 기운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일주가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이해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지혜를 얻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욱하는 일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을 찾고 당신만의 고유한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